역시 이재명 대표의 예리한 예언이 또 적중했습니다. 국힘당이 가짜 사과를 들고 나와 악어의 눈물쇼를 펼칠 것이라며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전투표인 전날인 지난 4일 국힘당 부산 후보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무릎쇼를 펼쳤습니다.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알고도 차마 말을 못하는 것인지, 전자든 후자든 간에 하는 모양새를 보니 저들에게 회생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가장 큰 범죄 혐의자들을 대놓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에게 이렇다 저렇다를 평가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알아주겠습니까? 백날 눈물 콧물쇼 무릎쇼를 해봐도 택도 없는 소리죠. 역시나 이 대표의 예상이 빗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본인도 SNS에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악어 눈물 가짜 사과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이 5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방문하여 병동 신축 비용 7천억 원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지역 상급 종합병원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석열이 이날 찾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예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습격을 받고 이송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대표는 가족 요청으로 구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받았고, 이를 두고 국힘당과 정부에서는 지방의료를 무시한 처사라며 생뚱맞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를 보란듯이 정부가 직접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까지 찾아가 7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선거 기간 동안 상당히 문제 있는 행동이 아닐까요? 왜 하필 지금 시점에 이렇게 찾아가 수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할까요? 부산 민심을 국힘당에게 몰아주려고 정부가 손쓰고 있는 것인가요? 민생 토론 몇 번 하자 망하고 호응을 얻지 못하자 이제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마음대로 돈을 써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윤정부다운 발상인데요. 민생 토론에 나온 예산만 해도 수백조인데 또 수천억을 지원한다고 하니 이게 다 누구 돈일까요? 정말 4월 10일 선거가 끝나면은 돈은 쓰기나 하는 것일까요? 국민들은 오락가락 확실하지도 않고 입만 나불대는 정부에 화가 날 지경입니다. 이래서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벌써부터 사전투표율은 역대급으로 높아지고 있지만은 이번 선거만큼은 막상 민주당이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예측 불가한 선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끝으로 알릴레오에 나온 유시민 작가의 이번 총선의 마지막 최대 변수와 국힘당 의석수에 따른 윤 정부의 앞으로 태도에 대해 주목할 만한 발언 들으시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누가 투표하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모든 유권자를 모집단으로 놓고 표본을 뽑기 때문에 그게 실제 투표하는 집단하고는 다르잖아요, 모집단이.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보려고 꼭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들만 따로 뽑아서 지지율을 계산하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꼭 투표하겠다고 했다고 해서 꼭 더 투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안 할 건데 왠지 전화 걸어서 전화 상담원이 투표하실 건가요? 물어봤을 때 난 뭐 그때 가봐서 이러면 왠지 모범 시민이 아닌 것 같잖아. 투표하는 게 또 도덕적으로 보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꼭 할 거예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유독 민주당 지지층에 많다. 그럼 선거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변수가 누가 투표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누가 선거 투표하느냐.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 책에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은 마지막 엄청 큰 변수가 누가 투표하느냐.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투표하면,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더 많이 투표하면 여론조사는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국힘당이 기대는 거는 그거 하나예요.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힘당이 여당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지율 지표, 이제 지역구 후보를 어느 당 찍겠냐부터 시작해서 비례대표 어느 당에 주겠냐, 뭐 이 모든 보도 지표 중에 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라든가 뭐 총선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불리하잖아요. 이거를 뒤엎을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투표율이에요. 그냥 투표율이 아니고 지지층의 투표율이요.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지금 안 남아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 이념 공세, 뭐 인신공격, 혐오감 조장, 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투표단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선거는 제가 넉 달 전부터 이번 총선은
여당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해왔고요. 예. 그 논거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었어요. 이게 집권 3년 차의 총선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지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와 데이터를 보면 어떤 것도 여당이 이길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다. 예. 그 여당이 엄청 어렵다 이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당이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방어는 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워낙 죽을 섰기 때문에 이번에 밥할 수는 있다고요. 잘만 하면. 그렇죠. 지난번보다 한 석이라도 늘리면 이겼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 근데 진짜 그것도 궁금해요. 103에서 105가 됐어. 예. 그리고 범야권이 195가 돼요. 그런데도 2개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민심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은 국정 운영에 협조해라. 이렇게 나오겠지. 진짜로? 그럼요. 아직도 그들을 몰라요? 진짜로? 그럼요. 저는 아직도 순진해요. 이게 195면 진짜 위태로운데. 그런데도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할까요? 승리를 선언하죠. 대단해.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럼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예. 100% 그렇게 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다고 보죠. 저는 99.9%. 예. 결정적인 말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예.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인기 없는 가운데 내가 이 정도 우리 여당이 선거를 했다 이렇게 자랑하겠죠. 예, 작가님도 많이 참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참겠습니다. 예.